이재명 전 대표와의 만남을 거부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, 저희가 자막으로 계속 이 도표로 보여드렸는데요. 그 아내 백모 씨, 지난달 민주당에서 개최한 정치검찰 간담회에 참석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검찰 때문에 수사받다가 돌아가신 분들 얘기를 했는데 저희 남편이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싶어요. 정말로. 이화영, 이재명 다 이 사건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게 나왔는데도 이 판결이 왜 아직도 유효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. 연어 술파티 있었고 회유하고 저는 특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정말 제대로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하고 또 법조인 분들께서 제발 좀 밝혀주셨으면 하는, 제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남편 소원은 보석이에요. 지금까지. 네, 최 국장님, 이제 대속이라는 말이 오늘 아침 신문에도 가까운 뭐 사설까지도 여러 군데 쓰고 그랬던데요. 그러니까 우리가 단정적으로 여기서 대속은 누구와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말할 수도 있기도 하고, 그렇게 나가면 좀 너무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.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왜 대속을 저기서 거론했을까? 네. 이거는 이제 분석의 영역입니다. 네. 뭐 사실은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. 그러나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가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. 네. 뇌물, 정치자금법 위반, 그렇죠? 네. 그다음이 대북송금, 네. 이제 외국환관리법 위반입니다. 네. 이렇게 세 가지인데 뇌물이나 정치자금법은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과 직접 연관된 그 범죄예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본인이 누구를 대속했다고 생각할 리가 없죠. 네. 그러나 이제 대북송금 문제는 네. 이거는 내 나이 범죄가 아니야. 네. 이거는 결국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북한에 보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 대권 프로젝트 네. 이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당시 부지사였던 내가 네. 북한 측과 또는 쌍방울 측과 이런저런 협의를 해서 그걸 지금 내가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이 자리에 있는 거야. 라고 판단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합리적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네.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문제에 관한 죄는 이건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저지른 죄를 내가 지금 대신 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네.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. 네. 우리가 주변에서 충분히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이죠. 네. 저는 그래서 이 대속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은 뭐 얘기를 안 하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분석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재명 그 후보를 대신해서 내가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속마음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그렇게 하고 있으니 자기 부인 백모 씨한테 이제 이재명 전 대표를 가서 만나보라고 했잖아요. 그렇죠. 그건 또 무슨 뜻입니까? 그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충분히 그런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. 네. 뭐 만날 이유가 뭐가 있나요? 네. 그래서 이제 만나보면 결국 이재명 그 당시의 대표도 이화영 부지사가 나를 대신해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에게 예를 들어서 적어도 인정하거나 뭐 이런 부분을 이화영 전 부지사는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요? 뭔가 약속을 받아와라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을까요?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런 식의 약속은 이미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. 네. 그러나 이제 끊임없이 잊지 말라 하는 거죠.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뭐 내가 사실은 뭐 작년에 했듯이 뭐 사실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. 뭐 여기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히려 반협박이 될 수도 있다. 뭐 그런 걸 시사하는 거죠. 장인주 변호사님께 네. 궁금한 건 또 이런 게 있습니다. 지금 검찰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저걸 이제 증거로 내놨다는 건데요. 네. 저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변호사나 가족하고 나오는 네. 접견 과정에서 대화를 녹음을 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이렇게 깔 수가 있는 겁니까? 일단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. 네.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일반 접견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구치소에서 판단을 해서 이제 녹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. 이게 녹음된다는 상황을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. 네. 일단 녹음이 되었을 때 구치소에서 그 접견 녹취를 가지고 있다가 검찰에서 뭐 수사나 또는 이제 공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녹취록을 요청하기도 합니다. 그런데 대개는 네.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. 어떤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자기 부인을 만난다든지 변호사를 만난다든지
뭐 정말 믿고 말할 수 있는 지인을 만나서 하는 대화는 검사가 모를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 아닌가요? 변호인과 접견을 할 때는 변호인과 하는 대화 내용은 녹음되지 않습니다. 아, 네. 그것은 왜냐하면 당연히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. 변호인과 이야기하는 부분,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이 철저히 됩니다. 아, 그러나 구치소에서 또 일반인과 접견,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네. 구치소의 판단으로 녹음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녹음을 할 수 있게 되고요. 그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것을 그러나 검찰이 그렇죠. 요구해서 요청을 했을 때는 또 그 부분도 이제 요건에 맞게 판단을 해서 이제 그 구치소에서 제공을 해주기도 하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 측에서도 이 접견 녹음과 그 녹음 과정과 그리고 녹취록을 재판 과정에서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따져볼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. 그러나 이제 검찰에서 구치소로부터 접견 녹음을 받아서 공개하는 경우들이 뭐 어느 정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만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이화영 측 그 변호인이 이런 네. 내용이 공개되기를 오히려 속으로 바라고 있던 측면은 없을까요?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. 왜냐하면 일단 피고인이 접견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검찰로부터 공개되는 경우에는 검찰이 어쨌든 혐의 입증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변호인 측에서 뭐 환영할 일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앞으로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혹시 뭐 문제되는 소진이 없는지 이런 부분은 뭐 따져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공개된 이상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문제 제기가 됐으니까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. 자, 이런 내용이 말이죠. 앞으로 이제 이재명 전 대표도 이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. 네. 그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. 네. 일단 뭐 대속이라는 단어 자체가 앞서 이제 최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해석의 영역이고 이 말 자체가 직접 증거가 돼서 뭐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뒷받침한다라고 보는 것은 좀 논리적인 비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. 결국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제3자 뇌물죄인 것이고 여러 가지 요건들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될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결국 북한으로 돈이 건너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지사가 알고 있었는지 또는 보고를 받았는지 승인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입니다.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는 더 눈여겨봐야겠습니다. 네. 송 의원께요. 이제 이재명 전 대표 서울에서 3건의 재판 받아야 되고 수원에서 1건 받아야 되고 도합 4건이고요. 그다음에 전당대회 치러내야 되죠. 그다음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되면 당 대표 제2기가 시작되는데 그 일정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? 그러니까요.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당무와 그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는 매우 등한시할 가능성이 높죠. 지금 일주일의 재판이 최대 4번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관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추가로 기소가 된다면 최대 일주일의 재판이 5번까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뭐 몸이 2개, 3개라도 모자랄 상황이 되고 아무래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만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죠.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이 한두 개쯤 줄어들거나 재판부가 가끔씩 뭐 호의를 베풀어서 기일을 변경해주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의정 활동이 더 성실해지거나 당무에 더 집중하게 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.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추측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이미 사례가 있죠. 10월 13일에 그 선거법 사건 재판에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을 하면서 사유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참석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. 그런데 정작 그날 오후에 국방위 국정감사는 안 나갔거든요. 지금 이런 식으로 재판과 의정 활동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 오히려 재판을 핑계로 의정 활동을 등한시하고 또 당무는 누군가에게 맡겨놓다시피 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.